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3월 들어서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증시 토크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1년의 스케줄에 따라서 악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 네 가지 악재를 언급을 드렸죠. 자, 어제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그 중에 하나가 살짝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는 있지만 불확실성,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도 결정적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토를 놓을 수도 있다. 그러한 불안감이 증시에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좀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러한 쉬어가는 증시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천천히 상승하는 증시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꾸준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잠시 쉬어도 괜찮다. 오늘 증시 토크의 중요한 중간 제목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작년 연말 이후 반등장이 자 1, 2월 달에 조금 급하게 전개됐죠. 자, 2월 28일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재료가 없음에 따라서 그때를 변곡점으로 해서 시장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자, 그 이전에 시장 몇 개월 만에 제법 큰 폭의 상승세가 월 단위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여 년 만에 월간 단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자, 지난 1월, 2월 상승폭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급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눈앞에 악재가 네 가지 스케줄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죠.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불확실성, 그게 조금은 더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 가지고 3월 27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만 그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MSCI 이머징 지수 내에 중국 A 증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이슈, 미국 장기 금리가 은근슬쩍 상승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 등등 잠재적 악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무리하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요, 뭐 상승하면 좋긴 하죠. 예, 상승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3일 천하 뭐 이런 식으로 짧은 화려한 랠리 후에 허무한 주가 하락 내지는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상승하느니 잠시 쉬어도 좋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월 상승장 사이에서 신용융자가 크게 늘어난 부분이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뭐 심각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증시가 만약에 추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네 라는 레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지금 오른쪽에 도표는 신용융자 잔고 추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작년 10월 늦가을 하락장에 신용융자 잔고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10월에 제 증시 토크에서 요 신용융자 잔고가 10조 원대에 이르거나 그 언더로 내려가면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 7조 원이면 가장 베스트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우연이든 필연이든 10조 원을 깨고 내려간 후에
자, 시장 바닥이 잡혔고요. 이게 거의 9조 원대에서 시장 바닥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는요, 증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신용융자가 꿈틀꿈틀 늘어나더니 올해 1, 2월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 속에 신용융자가 1조 1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증시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신용융자가 갑자기 늘어서 증시의 잠재적인 부담으로 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시가 지금부터 조종세로 완만하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신용융자가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기고,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마치 이러한 분위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장기 레이스 마라톤 42.19km를 뛰어가는데 처음부터 전력 질주로 달려가게 되면 한 500m도 가지 못해서 주저앉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전력 질주하지 않고 완만한 페이스로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가 이번에 완급 조절하면서 신용융자도 줄어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제목으로 이러한 제목을 들었습니다. 주가지수가 장기적으로 연 6% 플러스 마이너스 1% 상승률을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부담 없는 증시 상승세를 만들 수 있다. Why? 자, 주가지수가 연 6% 플러스 마이너스 1%면 한 5에서 7% 되는 수준이죠. 자, 요 정도 수준의 주가지수 상승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만,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한 수준으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6% 수준, 7% 수준, 요 정도 레벨이라면요, 10년이면 거의 주가지수가 2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자, 저 정도 수준이면 정말 우리가 기분 좋게 대할 수 있는 주가지수 상승률이에요. 연평균 저런 추이로 간다면 시장은 지금 주가지수가 2200에서 살짝 내려왔으니까요. 자, 10년 뒤에는 4000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연 6% 정도의 상승률이 중요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수급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수급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6% 정도의 증시 상승률을 이어간다면 왜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느냐? 자,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자산 규모가 대략 한 640조, 65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유입되는 자금이 한 40조 가까이 돼요. 자, 요 정도 금액이요, 전체 지금 운용자산 규모의 대략 한 6%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6%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요, 자연스럽게 현재 위치에서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유입된 금액의 대략 18%, 그 금액만큼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주가지수 상승률이 대략 6%고요. 증시가 이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주가지수가 2400, 2600, 올해 연말에 이르게 될 때는 6조 원 넘는 매우 강한 매도세가 나오지만 현재 위치에서 한 6% 정도 상승하는 수준에서는요, 자, 매도보다는 매수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즉, 자, 증시가 6% 정도씩 상승하게 되면은 시장의
국민연금에 의한 악성 매물이 나올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표를 보시면 되는데 주가지수가 2200일 때는 올해 연말 기준 4조 4천억 정도, 그리고 2000포인트까지 떨어질 때는 15조 가까이 순매수세를 보여야만 합니다. 자, 요 기준은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해서 제가 추정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면은, 여기서 하락하면은 강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악성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상 매물을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매년 유입되는 금액 수준인 연 6%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요. 종합주가지수 기준에서 가상의 시장 BPS를 제가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여기 화면상에 보시면은 연한 노란색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죠. 이 증가폭이 연 6% 수준, 5에서 6% 내지 7% 그렇습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 정도 수준의 시장 BPS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이보다 가파르게 상승한다면은 수년 안에 고평가된 부담이 생길 것이고, 반대로 이보다 낮은 주식시장 상승률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저평가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서 주가가 밑에서 억지로 받쳐서 올라가는 이러한 형국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점 6% 플러스 마이너스 1% 요 수준에서 주가지수가 상승한다면 이러한 현상,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자산배분 전략에 의한 수급에 의해서 억지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리고 시장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 주가지수 상승률은 6%예요. 자, 1월 달에 이보다 훨씬 큰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완급 조절을 해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는 반갑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더 결정적인 부분요. 시장이 천천히 상승하게 될 때는, 시장이 슬로우하게 상승하게 될 때는, 자, 모두가 웃는 증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혹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과거 2000년대 초반 중반처럼 막 폭등폭락해야지 화끈한 수익률을 만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폭등폭락이 반복되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만 녹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상승하게 되면은 모두가 웃는 증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주식 투자자가 모두가 웃는 그러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주식 투자자가 건전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모두에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3월 증시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부담 갖지 마시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심하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자, 제가 증시 토크에서 자주 강조해 드린 바처럼 여기서 시장이 하락한다 한들 저가 매수세, 우리에겐 든든한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산 배분 전략상 국내 주식 평가 금액이 주식 하락으로 줄어들게 되면 안전자산에서 빼서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이해하시면요, 주가지수 2200 언더에선 왜 강한 하방 경직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큰 힘 얻고 있고요. 그리고 답글을 통해서 응원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답글을 볼 때마다 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요. 자, 저의 70차 정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 매달 진행이 됐기 때문에 70차면은 이게 벌써 5년, 6년이 다 돼갑니다. 정말 오래됐죠. 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세미나 참석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요 관련한 안내는 제가 댓글란에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고정인가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어려운 증시지만 힘내시면서 자, 성공투자 차근차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